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판례를 하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웨딩 플래너 사건인데요. 웨딩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갑이 이제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웨딩 플래너한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형사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의 전제 조건이 바로 웨딩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일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존에 있는 어떤 판례에서 보는 그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법 규정이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해석론,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이 사안이 어떻게 포섭되는가,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너무 추상적으로 쓰여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5호에 보면 임금이란 무엇인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 개괄적으로 금품이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 근로자 판단이 좀 더 보충할 어떤 해석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판례에서 해석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판례는 기존에 계속 나왔던 판례를 한번 간단히 보고 이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판단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사용 종속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속성이 있는 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대등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판단을 해야지 이런 종속성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기준이 또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는 판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데 그 사정들을 쭉 보는 거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지휘 감독이 되겠죠. 사용자와 근로자는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근로자성이 보통 인정이 됩니다. 그럼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뭐냐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그리고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내부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가를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살펴보는 것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이 되는가, 이것도 살펴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판단하는 것들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그런 독립성이 인정되는가. 즉 프리랜서나 이렇게 자영업자나 이런 경우는 이제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데 근로자는 종속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3자를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노무제공자가 필요한 그 비품들을 스스로 조달하느냐, 아니면 사용자가 그걸 주고 거기에 따라서 종속돼서 스스로 제공되는 걸 쓰느냐,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보통 근로자가 손실을 떠나지 않죠.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어떤 경제 상황의 변동이나 프리랜서들은 그 변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실도 자기가 이제 떠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는 보수의 성격이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뭐 아니 기회비용인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청 징수를 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4대 보면 되겠죠. 거기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가,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령 이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느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느냐,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를 인정받느냐, 이런 것들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또 그 다음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뭐 원천 징수한다, 3.3%면 뗀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도급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실질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보통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이제 취직이 급하니까 보통 그것을 용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다고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은 뭐 근로자성 부정에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단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사건으로 넘어와서 이 웨딩 플래너 사건이죠. 웨딩 플래너 사건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웨딩 플래너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결국에 근로자성 인정이 받았다는 얘기는 이 피고인이, 이 주식회사에서 대표인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된다는 거예요.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딩 플래너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결혼을 할 때 웨딩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회사,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A 주식회사인데, 여기서 뭐 어떤 웨딩 박람회도 개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근로자라고 일컫는 이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결혼식 관련 업체에 비용도 제시하고 해서 결혼식장 예약도 해주고, 혼수품도 구입해주고,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선정, 이런 걸 도와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플랜을 짜주는 거예요. 웨딩에 있어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 웨딩 플래너인데, 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이런 사정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에서 지위 감독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웨딩 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 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객을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A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지시. 그 다음에 제휴업체 중에서 A 주식회사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또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가 독자적으로 제휴업체를 막 고른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제휴한 제휴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계약 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그걸 관리했다. 이렇게 지휘 감독한 점이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주요 업무 외에도 웨딩 플래너들한테 A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 공지사항 같은 것도 전달하라, 이런 관리 업무도 맡겼다. 관리 업무도 회사에.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프리랜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 웨딩 플래너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은 보통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고 근무 시간,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이런 비품, 그리고 영업을 위한 사은품,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제공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보수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했다. 고정적 금액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완전히 회사랑 똑같죠. 직급을 부여하고, 직급을 부여한 다음에 승진 심사를 하였습니다. 승진 심사를 해서 어떻게 승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정급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근로자로 보는 게 맞겠죠. 맞는데 이런 것이 원심에서 원심은 2심을 말하는 거죠. 거기 근로자성을 판단을 인정을 받았고 대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 원심이 판단이 정당하다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았던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근로자성이 판단되는지 쭉 종합적 고려사항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